늘 얘기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어떤 포맷을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한 포맷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되면 진짜 건강하더라.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제일 중요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순위예요. 건강, 그 다음에 관계, 돈. 여기서 건강이라는 거 가족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거예요. 가족에게서 행복이란 어떤 거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이 건강들은 본인의 건강들을 먼저 이렇게 챙기셔야 돼요. 그죠? 건강은. 본인의 건강, 그 다음에 배우자의 건강, 아이들의 건강. 이것들이 다 같이 돼야 되는 것들은 건강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건강은. 더 나와 있질 않아요. 건강은 음식, 운동, 쉼, 수면 이 네 가지예요. 건강은 더 이상 그 영역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가면 더 나눌 수 있지만 순서는 음식, 운동, 쉼, 수면인데 여기서 순서는 음식, 쉼, 수면 여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운동일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음식, 쉼, 수면은 거의 비슷한 레벨이에요.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운동. 운동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운동이 실제로 10에서 20%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치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가치들이. 운동하면서 실제로 뇌도 좋아진다라는 연구는 너무나 오랫동안 돼 있었던 거고. 근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서 이 운동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발달을 해 있거든요. 음식은 제가 늘 느껴보는 것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뭐 여러 가지예요. 뭐 저탄고지도 있고 무탄고지 이렇게 얘기하죠. 탄수화물은 적게 그리고 지방은 많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있고 그거를 떠나가지고 탄수화물 없이 지방을 많이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그리고 채식주의들 현미채식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개인적인 거예요. 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탄고지도 되게 오랫동안 해봤어요. 이것도 몇 년 해봤고 무탄고지까지는 안 해봤지만 탄수화물 엄청 안 먹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미채식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미채식. 그러니까 모든 우리 내장기관의 가장 중심은 뭘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중에 중심기관은 뇌가 아니라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그 사람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이 건강할 때는 당연히 육식보다는 채식이 훨씬 더 이거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소식이에요. 소식은 채식을 하게 되면 위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지만 채식을 하게 되면 소식은 뭐냐면 소식 자체는 몸이 건강한 그런 것들이 소식 적게 먹으면 다른 모든 세포들이 다 깨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깨어나 있고 그리고 소식은 그렇죠. 개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한다는 개운. 운이 바뀌는 거예요. 운이. 나쁜 운이 좋은 운으로 바뀌는 것들을 개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소식주의자라는 책에서 보면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 사람의 수명이라든지 그 사람의 모든 복록은 내가 태어나서 먹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총량을 얼마나 빨리 소진하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먹으면 30년 정도에 먹는 거죠. 그 생명은 30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그런 다른 재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들은 재운과 또는 나의 생명까지 다 준다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사주도 안 좋아, 그냥 관상도 안 좋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는 것들을 굉장히 소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 바뀐다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사주나 관상이나 손금은 모두가 다 변한다는 것들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나서 딱 이 사람이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야 안 보는 사람이야 기준이 딱 있어요. 당신 사주팔자는 이래. 이렇기 때문에 몇 해는 이러고 몇 해는 이렇고 몇 해는 이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주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잘못 알고 있다. 손금? 당신은 뭐 40대에 무슨 재운이 들어올 거고 뭐 건강은 어떨 거고 이럴 거고요. 당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손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관상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소식을 내가 만약에 두 끼 먹던 것들, 세 끼 먹던 것들 두 끼를 줄이고 두 끼 먹던 걸 한 끼를 줄이고 먹던 것들을 한 그릇을 반 그릇을 줄이면 이것에 대한 효과는 1년이면 충분히 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효과만이 아니라 운명에 대한 효과도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많이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음덕을 쌓는다라는 거죠. 음덕은 뭐냐면 나의 덕을 아무도 모르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버리는 걸 남겨서 누굴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맨 처음부터 덜어두면 그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더 먹게 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먼저.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부를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아무도. 근데 이 마음에 아무도 모르고, 진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아. 근데 이게 나에게 덕으로 뭐 혜택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음덕이 아니야. 그냥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야. 그 실제로 그래서 음덕과 소식은 나의 운을 바꾸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야. 그 이 세 가지. 그래서 음식, 쉼, 수면은 많이 나왔죠. 그때 1만 시간의 법칙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죠. 실제로 1만 시간의 법칙으로서 전문가의 수준으로 오르던데 그 부분이 계속 발표되고 모든 사람들은 전문가의 수준으로 오르는데 1만 시간이 필요해 라고 끝났지만 그 이면에는 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되게 쉬는 시간이 1만 시간이면 쉬는 시간이 12,000시간에서 15,000시간. 수면 시간이 3만 시간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루에 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공부든 무엇이든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을 넘지 않는 거예요. 4시간. 그것도 4시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끊어서 시간을 끊어서.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집중하는 시간들이 오롯이 값어치 있는 값어치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힘든 부분이 관계. 다른 사회적인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들은 빼고요. 빼고 가족끼리만 얘기할게요. 제일 관계에서 부부간의 갈등들은 대부분 뭐 그런 가사에 대한 분담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그런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도 있을 거고 대부분 가족과 같이 못하는 시간, 가족과 같이 하는 시간을 등한시하거나 뭐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아이에 대한 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아이가 지금 나이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했으면 좋겠어. 지금 부모님들도 많이 안거했죠. 예전처럼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들에게 얘기했는데 부모님들은 거기까지는 다 열려 있다. 니네들이 춤이 좋아서 또는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요리가 좋아서 또는 다른 것이 좋아서 거기에 미쳐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1년 정도 보여주신다면 부모님들은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마음은 거의 다 돼 있을 거다. 학교 공부만 그렇게 주장하는 세대들은 이제는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불만들이. 그랬을 때 무기들이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얘기했던 게 과제분리라든지 당나귀의 뒷발에 채였다고 내가 당나귀를 찰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이 나를 험담한다고 했을 때 그 험담하는 그 주체가 내가 맞냐? 그건 내가 아니지 않냐? 그 사람이 험담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대거리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와이프한테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을 줄이는 게 정말 관계에 있어서 핵심인 것 같아요. 말을 줄이는 게. 근데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잖아요. 아내에게 또는 아이에게 기분 나쁠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또는 아이에게 기분 나쁠 때 있는데 그 말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바뀌고 남편은 바뀌냐라는 거죠.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서로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가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나는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내가 폭발할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한다라고 얘기는 해요. 실제로 그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는 문제가 실제 있느냐라는 거죠. 실제 거의 없더라. 그 말로 감정적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말을 꺼내면 그 말을 해결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더라. 집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더라.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마음에 쌓여서 화가 되지 않아? 화가 돼서 화병이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요. 오래되는 거 있죠. 당연히 뭐 부모님의 진짜 안타까운 게 돌아가신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잖아요. 다 기억나시잖아요. 진짜 가까운 친구든 가까운 사람이든 진짜 돌아가셔서 이별을 했다고 그때는 진짜 못 살아갈 것 같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20년 지나면 없어지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게 난 너무나 사랑하던 그 여자친구가 자기는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다 뒷바라지했던 여자친구가 죽었어요. 갑자기. 사고로. 그래서 그게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잖아요. 자기의 목표는 지금은 여자친구면 결혼해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였고 그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 여자친구 죽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식음을 전폐해요. 일주일이고 식음 전폐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죽을 자리에 자기가 자살할 줄 알았대요. 그때 10일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국밥 하나, 따뜻한 국이 들어오는데 그게 막 넘어가더래요. 한 숟갈 넣더니 계속 넘어가면서 막 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넘어갈 줄 모르다.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모든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옅어져요. 모든 감정들, 화병은 실제로 그런 화나 감정들을 삭히는 방법들도 되게 많지만 그런 화나 감정들을 삭히지 않아도 시간이 실질적으로 다 그것들을 가져가더라. 뭐 사실 얘기하지 않고 경청을 하거나 칭찬을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뭐 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 베이스는 무건이에요. 말을 적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면 나는 재산이 한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나는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빚을 1,000만 원 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비교 우위로 누가 못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밀린다라는 거죠. 이 감사의 근원은 나만 생각한다. 지금 내가 1,000만 원이 있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1,000만 원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1,000만 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는 내 아이가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누군가가 떠오르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 공부도 하나도 안 하지만 우리 아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더 안 좋은 아이가 떠오르면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지만 더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아주 감사하겠네 이런 감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만으로서의 감사함을 늘 저는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얘기들이 가슴에 있는 얘기들이 오늘 저 하늘은 누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간절히 보고 싶었던 그 하늘이라는 것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침을 맞는 것들, 지금 운동하는 것들, 지금 드시는 것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이들 그 아이가 뭐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공부하는 게 뭐 패턴시커를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은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성향의 아이들이 있더니 자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아이들, 뭐 ADHD 아이들 또는 앞으로 우리들이 겪어야 될 그 치매 또는 많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노인들에 대한 치매, 우리들의 치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에서 그것들을 그럼 치매는 환자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가 공부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고양이가 돈을 잘 버는 것들을 원하지 않고 우리 고양이가 뭐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 것들 뭐 이렇게 운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원하지 않잖아요.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것만으로 행복한데 왜 우리는 더 사랑한다는 가족에게 그런 바람들 그런 만족감들을 못 느끼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지금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급격하게 변한 거지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100년도 거의 안 됐어요. 이렇게 변한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먹고 자고 그렇게 죽은 인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죽은 인생들은 값어치가 없는 거냐라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볼 여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돈이에요. 그 네 가지 그거는 알죠. 소득은 네 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다음에 이전소득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전소득은 그거부터 하면 우리랑 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전소득은 특정한 나이가 되거나 기준이 되면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체적으로 뭐 기초노령연금 뭐 이런 것 국민연금 같은 거죠. 또는 코로나 때 받은 그런 사회적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전소득에 해당되고 또는 나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어 연금보험 이런 것들도 이전소득에 들어가요. 그게 10%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소득 중에. 그냥 대부분 뭐예요?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64.7% 정도가 돼요. 이거는 뭐 해마다 다르고 뭐 데이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64% 이게 10%고 사업소득이 10%고 그 재산소득이 8% 정도 돼요. 재산소득 어차피 내가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사업소득은 왜 이렇게 많냐? 이게 다 대기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개인 영세기업들도 다 여기에 포함돼서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실제 64%가 여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다 여기인데 이게 문제랄 것은 없지만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그 시스템은 당연히 근로소득일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사업만 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의 근간은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누군가 쓰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업 시스템인데 그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로자라고 해서 그 아이들까지 꼭
근로자인 것들, 근로소득만 얘기해 주는 것들은 뭔가 공평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위의 세대들은 대부분 재산소득, 뭔가 투자하거나 사업소득, 뭔가 사업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위험했냐면 실제로 이런 공부들이 없었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 똑같은 지평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제가 동아리에서 하는 얘기들은 늘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근로소득에 가두지 말아라. 재산소득, 사업소득 한다 그러면 삼성이나 애플에 가두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실제로 나를 가두지 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까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부모님도 같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다 열려 있어야 돼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핵심이 결국 뭐예요? 대부분들은 여기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 부자들은 다 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일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그런 입구도 다르지만 또 국가적인 지원에서도 어떻게 지원이 되냐면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것들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면 적어도 우리에게 야, 원래 투자는 위험한 거야, 사업은 위험한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로 아이들이 가지도 못하는 길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같이 열어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적어도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정도는 부모님들도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다가 10,000원을 투자하든 100,000원을 투자하든 100,000원을 투자하든 간에 내가 여유로운 자금들, 그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투자 못하는, 그냥 이쪽으로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영역으로 놔두지 말라는 거. 그래서 채권도 한번 사보시라 그랬고, 부동산도 사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도 사보시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 망할 확률이 적은 것들, 그것만으로도 그 기준으로도 살 수 있는 게 많다.